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지구 45억 년 역사의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생명들이 탄생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멸종을 하고 또 새로운 종이 또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데요. 45억 년 지구 역사 동안 이 생명들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 얘기와, 그리고 또 그런 동식물들, 다른 생명들과는 달리 인간이라고 하는 종은 다른 그 생명들과는 완전히 다른 궤를 보여주고 있는 진화를, 인간이 최종 포식자 같은 그런 만물의 영장이 되어 있는 인간의 진화는 다른 생명들과 어떤 게 다르길래 인간이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 되어 있는지, 인간의 진화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생명들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지역에 특화돼서, 또는 자기 생태계라고 하는 자기 환경에 가장 최적화되는 상태로 동물, 식물들이 굉장히 생존에 유리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그 원칙이, 원리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도 좀 알아보고요. 그렇다면 인간이 이 45억 년 지구의 역사 통틀어서 인류가 이렇게 특별한 어떤 특이한 돌연변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급속도로 이렇게 진화하고, 그리고 이 지구 전체를 잠식하고 있을 만큼 그런 왕성한 진화를 보여주고 있는 이 인간의 진화는, 진화의 끝이 어디일지, 지금 현재 인간의 이 신체라든지 인간의 지금 진화는 여기서 끝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진화할 건지, 진화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계속 진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고요. 그러면 그 진화했을 때 앞으로 변화될 이 그 지구,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 건지, 그런 것도 예측해 볼 수 있다면 해보고,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그런 걸 다 알고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했을 때, 그런 인간이 진화해 나가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변화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한 지혜를 좀 우리가 좀 깨우쳐보는 시간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45억 년 생명의 진화와 인간의 진화에 대한 비교, 그리고 각 생명들의 진화의 특징들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의 진화는 사실은 그 단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지나오면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만들어졌는데, 수많은 종들이 생겼죠. 근데 이 수많은 종이 분화되고 진화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지구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들이 있을 때마다 생명의 대멸종이 일어나는 것도 있었지만,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들이 대거 탄생하게 되는데, 기존의 종들이 다 멸종하고 새로운 종들이 탄생하면서 지구 생태계라고 하는 지구 환경에 최적화된 과정으로 몸을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반 생명체들, 인간을 제외한 일반 생명들은 다 자신의 신체를 이 생태계에 맞게, 자기 환경에 맞게 신체를 변형시키는 쪽으로 해서 진화를 쭉 계속 해왔죠. 물론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에 인간의 선조라고 불려지는 그 앞단에 계속 진화되는 과정에서는 뭐 포유류를 우리는 또 포유류죠. 그러다 영장류로 또 진화해오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인간 역시 그 진화의 그 중요한 기점마다 엄청나게 큰 생태계 변화가 지구상에서 있었죠. 그럴 때마다 생존하기 위해서 신체가 급격한 신체 변화를 이루어내게 된 결정적인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진화가 종이 확확 갈려지는 그런 상태로 이제 진화를 계속해 오다가, 지금은 이제 이 지구 생태계 전체로 놓고 보면 우리가 흔히 봐지는 새도 뭐 여러 가지 종들이 엄청 많죠. 곤충해도 곤충의 종류가 뭐 엄청 많고, 물고기 종류, 동물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오늘날 그렇게 진화가 45년 동안 그렇게 진화되어 왔던 동물이라면 지금도 동물이 계속 진화돼야 되는데
왜 동물들이 지금은 진화가 멈춘 것처럼 그 종이 그대로 계속 고유한 종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냐,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안 믿는 그런 종교계에서 그 반박하는 근거로 진화가 계속된다면 지금도 동물들은 계속 진화되고 식물도 진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반박을 하는데, 사실은 진화의 원리를 알고 나면 그런 얘기들을 못하는 게, 진화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가 바뀔 때마다 급격한 생존 환경이 바뀔 때마다 이 생명들은 자기의 신체를 변형시키는 형태로 해서 이제 종이 바뀌어버릴 정도로 변형을 시켜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진화가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급격한 생태계 변화가 일어날 만큼의 어떤 엄청난 지구 환경이 굉장히 급변한 상태가 없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우주의 그 행성이라 그러나요? 그런 행성들이 충돌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급격한 변화들. 그래서 지구가 늘 불바다가 돼 있거나, 그리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늘 그냥 뜨거운 열기 속에 계속해서 지구가 그냥 안에서 그냥 허덕대고 있는 그런 한증막 같은 시기를 보내거나, 산소가 부족하거나, 또는 완전히 그 빙하기에 들어서 다 얼어버리거나, 이런 급격한 지구 생태계 변화가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정된 상태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엄청나게 큰 그런 지각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의 진화가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진화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생명의 진화는 어떤 식으로 진화되어 왔는지 다시 들여다보면, 자기가 속해 있는 생태계, 자기 환경에 최적화되는 상태로 몸을 바꿔서 그 환경에 딱 맞도록 몸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 안에서 살 수 있는 최적화된 상태의 몸을 완전히 바꿔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일반 생명들은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생명체들은 자기가 생존하고 있는 그 환경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태계라고 하는 그 자기 생존 환경에 완전히 몸을 딱 맞춰서 바꿔놔 버렸기 때문에 그 환경을 벗어나면 죽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떠나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그 식물이나 생명체들이 환경에 종속돼서 딱 그 환경 안에서만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 환경에 맞춰서 온몸을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 동물들과 다른 생명체들은 진화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생태계 안에서 그냥 살려고 작정하고 그 안에서만 사는 데는 다른 불편함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고기가 그냥 물에서만 사는 걸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육지로 나갈 생각 자체를 안 하죠, 지금은. 그러니까 물에서만 사는데 특화되어 있으니까 비늘이 생기고, 그냥 그렇게 물 안에서만 살 수 있게 부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물에서 생존하는데 최적화된 상태로 해서, 물이 가장 자기는 살아가는데 편한 곳이죠. 물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생각하니까 물 안에서만 살아요. 그런데 초창기에 이 물고기들이 다른 물고기의 위협을 당하고 해서 물에서 살 수 없을 만큼의 위협을 느껴서 자꾸 작은 물고기들이 도망다니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그렇게 수풀을 헤치고 막 하면서 도망다니다 보니 이 지느러미가 점점 더 팔처럼 바뀌고, 그러다 점점 육지로 뛰어 올라오다 보니까 점점 더 몸으로 기어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서 양서류, 파충류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진화한 과정이 그렇게 되어 왔거든요. 그렇게 생태계가 그 안에서만 살도록 최적화되어 있으면 몸을 안 바꾸죠. 그래서 진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동식물들은 자기 생태계에 맞게 완전히 몸을 다 바꿔서 거기에 최적화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이 있죠. 누구보다 그 생존에 유리한 상태로 살아가도록, 또 다른 것들을 더 필요하지 않게 딱 그렇게만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대로 사는 것처럼 딱 그것만 하고 살죠. 근데 인간이 다른 이유는, 인간은 이런 신체를 변형시키다가 처음에는 물론 견치류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넘어오면서 포유류로 바뀌고, 포유류에서 영장류로, 영장류에서 우리가 지금 호모사피엔스까지 가는 요 과정 속에 큰 몇 가지 그 틀을 보면 그때그때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몸의 상태가 바뀌어 왔지만, 최종 진화되면서 나중에 영장류로 오면서 뇌의 진화가 급격히 이제 그 뇌라고 하는 중추신경계 중심으로 진화를 택했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덩치 중심으로 또는 그 몸을 딱 그 환경에 맞도록 늘 그 몸 상태가 딱 그렇게 픽스되는 그걸 택했지만, 뇌 진화를 택하게 되면서 이 브레인 중심이라고 하는 이 중추신경계 중심으로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종에 와서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들을 쓰고 도구라고 하는 걸 쓰고, 그러면서 이 장소,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자기의 생태계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브레인이 중심이 됐다는 얘기는 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완전히 몸을 바꿔서 생존하는 게 아니라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즉각 몸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로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진화가 됐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생존에 취약한 상태로 몸을 굉장히 이렇게 무방비 상태처럼, 왜냐하면 그 환경에만 딱 맞게 생존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 특화된 뭔가 장비를 몸에다가 차고 그렇게 딱 변형을 시켜야 더 안전한데, 인간은 그런 것들이 아예 없이 플렉시블하게 늘 중추신경계를 컨트롤해서 아예 그냥 그때그때마다 몸 상태를 계속 바꿀 수 있게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하다 보니 몸 상태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가장 취약한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진화된 인간이 이 시점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돼 있는 이유는 중추신경계 중심으로 진화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할 만큼 굉장한 그 유리함을 나중에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첫 번째가 도구예요. 도구의 사용을 통해서 인간이 몸의 한계를 극복해서 도구로 몸의 어떤 그 약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그냥 보완을 하게 된 상태가 됐죠. 왜냐하면 환경을 늘 벗어나서 늘 기민하게 그때그때마다, 왜냐하면은 인간종이 가장 피식자로서 연약한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유류 시절부터 늘 이렇게 포식자를 피해서 도망만 다녀야 되는 그런 상태로 늘 숨어 다니고 저녁에 활동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늘 생존에 특화된 상태로 지내려고 하다 보니 환경의 그 지배종으로서 그 환경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지배종이 안 됐잖아요. 공룡에게 뺏기고 다른 그 포식자들에게 늘 숨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기는 내 나와바리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 자기만의 환경에 여기는 나는 여기서 늘 살 거야 라는 자기 터를 구축할 만한 그런 파워가 없었어요. 그래서 환경에서 밀린 거죠. 환경을 선점하는 부분에서 그 생태계에서 거기를 장악하는 그런 그 점령에서 밀리다 보니까 환경을 택한 게 아니라, 환경에 최적화된 몸으로 바꿔야 되는 걸 택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겠다라고 진화를 브레인 중심, 중추신경계 중심으로 진화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민하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생체 리듬을 바꿔서 그때그때마다 환경이 바뀌면 즉각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도록 인간의 뇌가 특징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게 이제 중추신경계 뇌의 중심으로 진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 도구라고 하는 것들의 필요성을 느끼죠. 신체만으로는 약하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뭐 아주 그 거위라든지 우리가 지금 거위털로 겨울철에 아주 옷을 많이 해 입고 양털로 뭐 모피 옷을 입고 하는 것처럼, 그런 동물들은 겨울에도 끄떡없이 자기 몸 자체가 아주 강력한 옷으로 입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뭐 그런 거 가지고 겨울에 얼어 죽거나 이런 일이 없는 그런 동물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이 거죽이 굉장히 얇은 상태에서 이대로만 지냈다가 당장 얼어 죽죠. 그렇기 때문에 도구를 이용해서 그런 동물의 가죽을 취해서 자기가 옷으로 입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 신체가 더울 때는 얇은 것, 추울 때는 두꺼운 털을 껴입으면서 생존에 특화되는 도구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구를 사용하고 창을 사용하고 이러면서 사냥에도 능숙해지고, 그렇게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게 이 뇌 진화의 그 혜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종으로서 아주 특화된 그런 종으로 진화를 하게 되죠. 그 끝판왕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면 인간이 도구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 게 그냥 여실히 보이죠. 뭐 날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새들만 하늘 날 수 있는 이제는 고정관념을 우리는 다 깨버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도구를 이용해서 하늘을 날죠. 새보다 훨씬 빨리, 훨씬 더 강력하게, 훨씬 더 우리는 크게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다 날아다닐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다로도 다니고 바다 속으로도 다니고, 육지도 그 어떤 동물보다 빨리 달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고, 모든 도구들을 이용해서 인간이 어떤 동물들, 어떤 자연의 생명체보다도 더 강력한 자기 신체를 도구가 신체가 되는 상태로 업그레이드 시켜버렸죠. 그런 상태로 진화를 하면서 인간은 도구를 가장 잘 사용한다기보다 아예 도구를 사용하는 종으로 그렇게 특화되는 상태가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딱 알아차려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다 하다가 이제는 도구가 내 몸이 되는 상태로 점점 더 몸으로 들어오게 되죠. 늘 들고 다니고 사용하는, 이용하는 상태로, 우리가 몸과 분리된 상태로 도구가 그렇게 늘 우리가 썼지만, 이제는 이 도구를 몸에 장착을 아예 해버리겠다 하고 도구를 점점 더 몸에다 붙이게 되는 편의성을 위해서 그런 상태로 이제 바뀌고 시작하죠. 그래서 임플란트 시대가 지금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시대에 오면서 우리의 인간의 몸이 이제는 진화하는 방식을 임플란트 진화를 택하고 있다. 완전히 천연 자연으로만 진화되는 방식이 계속해서 브레인 중심으로만 진화하다가 이거를 이제 몸에 임플란트형으로 붙이는 그런 형태가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그래서 성형수술도 하고, 그리고 몸에 의수나 의족이나 이런 그 장기를 갈아 끼우기도 하고, 그래서 임플란트가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는 메카닉이라고 해서 기계를 장착을 해서 기계의 그 힘을 신체에 더 강화시키는 그런 상태로도 지금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차려야 될 게,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도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생태계가 바뀌어가면서 우리는 그 도구들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우리가 누가 뭐라 해도 다행성 시대로 가는 시대의 길목에 있어요. 딱 문턱에 와 있단 말이죠. 이제는 우주로 나가야 되는 게 우리한테는 숙명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럼 우주로 나가기 위한 우리의 신체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화두가 계속 고민이겠죠. 그러면 점점 더 우리의 몸이 우주에 최적화되어 있는 몸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상태로 이 브레인의 진화에서 도구를 이용하는 극치가 몸을 바꿔버리는, 몸의 이 상태를 임플란트형으로 뗐다 붙였다, 필요에 따라서 이걸 한번 붙여놓으면 이걸 내가 분리할 때는 이걸 다르게 못 바꾸면 브레인으로 진화된 거에 대한 장점을 활용을 못하게 되니까 임플란트를 언제든지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시대로 앞으로는 바뀌어갈 거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들을, 그러니까 웨어러블이라고 요즘 이제 말이 나오죠. 웨어러블, 옷처럼 입는다 이거예요. 장비들을 옷처럼 입고 편하게 그냥 내 신체 일부처럼 그렇게 우리는 쓰기 시작한다. 그리고 칩을 이식한다 이런 말로 이제 표현하는, 그걸로 전자칩을 이식해서 우리의 데이터들을 더 쉽게 검색하고, 지금은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컴퓨터와 아주 상호 인터랙션이 더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전자장비들을 우리 몸속에 이식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그 칩을 뺐다 끼웠다 하면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아마 바뀌어갈 추세가 그렇게 바뀌어갈 게 이제 계속 그 발명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진화를 그걸 이제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런 거 싫고 이 인간의 고유 몸 그대로를 나는 가지고 이 특성을 좀 더 나는 더 잘 활용하는 이 그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이 브레인을 더 극도로 잘 이렇게 그 이용해서 이 몸을 좀 더 유기체인 요 상태를 더 잘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내가 진화를 나는 그런 쪽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유전자 조작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유전자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유전자의 특정 코드를 더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그 수명도 더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장기도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내가 능력상으로 나의 힘이라든지 나의 그 연산 능력이라든지 또는 시력이라든지 이런 신체적인 어떤 특징 중에서 그 어떤 특정한 파워를 더 증폭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동물의 어떤 유전자 코드를 잘 이식하면 우리가 동물의 어떤 특정 신체의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부작용 없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초능력 같은 그런 능력들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화를 택하는 종이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다행성 시대라고 하는 우주로 나가서 우리가 여러 그 행성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시대를 대비해서 다행성 시대가 펼쳐질 거는 자명한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그 주의하고 지켜봐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다행성 시대와 더불어서 다인류 시대가 와요. 이건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고 학계에서도 이런 얘기들은 자주 안 하는데 신인류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이 그 다행성과 같이 우리는 다인류 시대 인류라고 하는 종이 앞으로는 다양해진다. 인간의 종이 다양화지는 되는 시대가 와요. 인간이라고 더 이상 불릴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진화가 계속 더 바뀌어가죠. 그래서 광물과 생명의 진화가 공진화가 일어나면서 점점 더 우리의 몸이 임플란트를 더 붙이면서 메카닉 인간으로 우리가 병합된 그런 인간으로 기계형 인간으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그래서 기계형 인간 사이버 인간이라고 불려지는 기계로 만들어진 인간도 인간 종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법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인간이다 이거죠. 인간의 종이 흑인, 백인, 황인만 있는 게 아니라 메카닉으로 만들어져 있는 로봇으로도 우리가 내가 이식하면 이 로봇 종도 인간이다라고 분류하게 되는 시대가 오고 인간과 그러니까 이 유기체와 또 임플란트형으로 메카닉이라고 하는 기계를 보조를 해서 이 신체라고 하는 고유 이 단백질 신체와 기계 신체를 병합해서 임플란트형으로 개조된 그런 인간도 한 인간이다라고 또 인간종의 분류가 만들어질 거예요. 또 한 종은 전혀 그런 부분에 손을 대지 않고 유전자 조작만을 통해서 인간의 그 이런 그 유기체인 이 인간의 신체가 극도화되는 초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완전히 개조되는 그래서 이런 그 유기체로 만들어진 인간종 지금 인간 같은 종이죠. 근데 더 진화된 종이에요. 특별한 초능력들을 더 이렇게 장착한 우리가 뭐 엑스맨 같은 그 엑스맨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초능력자들 나오는 영화 있죠. 그런 영화처럼 그런 초능력자들이 나오는 그런 그 초능력을 유전자 코드를 조작해서 그렇게 그런 신체 특징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뭐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처럼 붙어서 그냥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의 인간형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유기체인데. 그래서 인간의 종이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특이한 게 신체가 필요 없는 종이 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신체 이런 건 의미를 안 두고 나의 뇌를 온전히 업로드 해버리고 나는 데이터로 존재하겠다 이거죠. 나는 인터넷 상으로 또는 이 전체 이 우주 전체를 다닐 때는 불편하게 몸 가지고 안 다니고 나는 그냥 양자 정보로 내 데이터만 가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나는 인간으로 데이터로 남겠다 이거죠. 데이터라는 게 그냥 뭐 허상이 아니라 나는 의식 그 자체로만 있겠다 하고 몸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는 그걸 어떤 것도 나는 이게 내 몸이 아니고 다양한 몸을 뭐든지 입을 수 있지만 나의 근간은 이 의식체야 이러고 그냥 의식체를 고집하는 인간의 종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영혼체죠. 의식으로만 존재하는 인간형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 그걸 다 인간이다 라고 표현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다 인류 시대가 앞으로는 펼쳐질 겁니다. 다 행성 시대도 펼쳐지고. 그래서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되는 인간의 진화가 어디까지 진화될 건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진화될 게 자명하게 보이죠. 지금도 그렇게 진화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시기에 우리는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여기에 지혜는 뭔가, 이 세상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는 이걸 활용할 수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첫 번째로 도구를 활용하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많이 그 삶에서 많은 그 깨달음을 얻어요. 요즘 사소한 거 가지고. 예전에 차박할 때도 전국을 다니면서 차박을 하는데 가을이 지나면서 겨울 접어들 때 차에서 자는 게 너무 춥단 말이죠. 그래서 막 그냥 온갖 걸 다 덮어 쓰고 자는데 그냥 너무 추워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겨울에는 나는 이제 차박을 안 하겠다, 여행을 더 이상 안 다니겠다고 선포하고 지금 안 나가고 있잖아요. 너무 이제 추운 게 싫었다 이거죠. 자, 그게 이제 단적인 예인데 차라는 걸 가지고 차박을 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는데 이 도구를 제가 잘 활용을 한다고 차박을 했지만 알고 보니 도구 활용법을 몰랐던 거죠. 봤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차가 원격 시동이라 그래서 이 시동을 걸 수 있어요. 그죠? 원격으로. 그러면 차 안에서 누워 자면서도 시동을 걸면 히터가 따뜻하게 나오는 걸 몰랐던 거죠. 제가 머리가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고 히터를 틀면 차 안이 금방 데워지고 따뜻해질 수 있는데 그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차 시동을 걸려면 자다가 일어나서 차 문 열고 나가서 운전석에 앉아서 브레이크를 밟고 뭐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걸 수 있다는 딱 고정관념 하나 때문에 그냥 추우니까 귀찮아서 더 이상 추운 대로 그냥 누워서 잔다 하고 그냥 그렇게 버틴 거죠. 그러니 얼마나 몸이 고생하고 혹사를 했으면 나 이제 더 이상 차박 안 한다 하고 이제 지금 딱 스톱한 상태예요. 질렸다 이거죠. 그런데 도구를 이용할 줄 아는 인간의 특징이 도구 사용법을 알면 충분히 누워서도 얼마나 리모컨 하나만 삑 누르면 시동이 다 걸렸다가 한 15분 20분 데워지고 나면 자동으로 꺼지니까 그럼 또 데워지면 또 편하게 잘 수 있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그렇게 힘들게 다녔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인간은 도구를 활용할 줄 아는 인간이 인간의 이 브레인의 진화의 가장 끝판왕처럼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깨달음을 전해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극히 간단한 상식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미련하게 그 몸으로 떼어가면서 고생하고 있었던 그런 그게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래왔던 사실을 돌이켜보면 야, 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도구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무심코 너무 무시하고 살아와서 인간의 진화의 끝판왕인 이 브레인의 진화의 가장 큰 장점인 도구를 이용해서 나의 신체 핸디캡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이것조차 우리가 그걸 잘 활용을 못하고 몸에 이런 큰 데미지를 계속 있게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걸 돌아보면 문득 깨달음이 올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내 삶에서 도구라고 내 주변에 내가 쓰고 있는 내 주변에 익숙한 물건들 중에서 내가 이 너무나도 뻔히 쓰고 있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방법을 내가 조금만 알고 나면 확 좋아질 수 있는 사용 방법을 몰라서 미련하게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가장 가까이 내
내 몸 근처에, 내 생활 근처에 가장 애용하는 물건들 중에서 내가 자주 쓰는 물건인데 내가 이거를 도구의 편의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살펴봤더니 만년필이 있어요. 그래서 만년필을 보니까 만년필이 이게 말라가지고 맨날 쓰면 잘 안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야 이게 되게 비싼 건데 이걸 이렇게 쓸 때마다 이렇게 불편하고 그래서 잘 안 쓰게 되고 맨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쓰다가 잘 안 썼어요. 비싼 만년필인데 불구하고. 그리고 또 아주 값싼 만년필을 또 이제 사다가 제가 이제 캘리로 늘 일기를 쓰고 하니까 만년필을 늘 끼고 사는데 그래서 그 만년필도 어느 날 보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에 담궜다가 또 이렇게 쓰고 하면 또 조금 나오고 하니까 그게 또 귀찮으니까 이제 또 안 쓰고 했는데 만년필 쓰다 보니까 싼 만년필들은 이 그 쓸 때 필기감이 별로 안 좋아요. 이 촉에서 느껴지는 이 그 사각사각하는 아주 그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라 약간 좀 껄끄러운 소리들이 나면서 쓰는 필기감이 안 좋아서 잘 안 쓰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글을 쓰는데 이 만년필 쓰는 맛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다고 볼펜을 써볼까 여러 가지를 교체하면서 쓰면서도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다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보고 인터넷 찾아보기 시작했죠. 만년필 사용법하고 진짜 초등학생도 알만한 그런 그 지식 검색에 물어봤더니 만년필 잘 사용하는 방법이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해주기. 그래서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담궈서 잉크를 충분히 녹여서 잘 청소해주고 그래야 이게 만년필이 잉크가 막히고 이런 것들이 없다고. 그리고 만년필을 쓸 때 이 각도를 어떻게 하고 만년필을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만년필을 아주 흘러가듯이 부드럽게 쓰는 게 특징이라고. 그래서 만년필이라고. 근데 그것조차 모르고 저는 막 꾹꾹 눌러 썼단 말이죠. 잘 안 나오니까 막 있는 힘 다해서 꾹꾹 눌러 쓰면서 쓸 때마다 되게 불편하고 힘들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지식 검색을 통해서 도구 사용법을 안 거죠. 아 이거였어? 그러고는 아주 부드럽게 힘 안 주고 그냥 흘려 쓰듯이 쓰면 아주 편하게 잘 써진다라는 걸 뒤늦게 안 거예요. 그래서 요즘 쓰는 맛이 있어요. 이거구나.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인간은 도구를 쓰면서 자기 신체의 모든 불편한 것들을 다 극복하는 인류가 그래서 생존에 우리가 최상위점에 있다고 하면서 잘 쓰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하고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늘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살펴보면 그냥 뭐 이 물건은 이런 용도로 쓰는 거지 하는 고정관념이 딱 있다 보면 그걸 그냥 늘 그렇게만 써요. 그러니 이게 굉장히 우리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어느새 익숙한 상태로 그 도구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을 내버려 두고 굳이 막 무식하게 계속 그냥 이것만 주구장창 쓰고 있는 그러면서 그 불편함을 우리는 계속 감수하면서 내 삶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짓을 계속 해왔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좀 깨달아야 돼요. 그냥 앞으로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인류가 점점 더 임플란트형으로 바뀌어가고 어쩌고 한다고 해놓고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 그렇게 뭐 되면 또 뭐 그때는 그렇게 살게 되겠지 또는 그럼 그때 나 어떻게 적응할지 모르겠네 하고 불안해하거나 이러는데 정작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삶의 도구들을 과연 내가 얼마나 알고 살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 제대로 지금 파고 들어가서 내가 쓰고 있는 도구를 제대로 쓸 작정하고 매뉴얼을 다시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활용법을 극도로 가장 잘 쓸 수 있는 상태로 내가 몸에 있게 손에 있게 잘 쓴다면 훨씬 더 우리는 윤택한 삶 내 삶이 풍요로운 삶 훨씬 유용한 나의 그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내 삶이 한층 더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게 생존에 더 유리하게 우리는 살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몰랐구나 하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아 도구 사용하는 게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렇지 도구야 당연히 옆에 다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아니었다 이거죠. 다시 한 번 더 눈 뜨고 눈 비비고 인터넷 검색하고 어떻게 이걸 쓰는 법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살펴본다는 마음으로 보면 이런 별천지 같은 이런 세상을 내가 두고 이때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살았단 말이야 하는 걸 확 깨닫는 순간이 온다. 그래서 아까 그 인류가
브레인이라고 하는 이 중추신경계 중심으로 진화했다는 특징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걸 이제 앞으로 잘 유념해서 그렇지 인간이 브레인을 중심으로 진화해 오면서 이게 이렇게 우리가 만물의 영장까지 될 만큼 포식자,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있었던 이걸 우리는 앞으로 잘 활용해야겠다.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진화되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든 간에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 활용하는 방법을 지혜를 알고 있으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는 그 중심을 우리는 늘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팁이 되겠구나. 원리를 아는 거죠. 이제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근본 마스터키를 갖게 되는 거예요. 도구 사용. 사실 이게 다 잘 아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무식하면 몸이 그렇게 고생해서 힘들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알아차려야 된다 이거죠. 우리 삶이 힘들어하는 내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조금만 둘러봐도 금방 내가 굉장히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내가 알아보면 훨씬 더 윤택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사용법을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를 더 내 손에 마스터키처럼 가질 수 있는 비결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 언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벗어나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이 몸을 더 이상 우리가 그 자리에 고정된 상태로 묶여 있지 않고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개념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됐거든요. 그게 뭔 얘기냐 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인데 알고 보면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실제라고 하는 이 사물 또는 이 그 현재 있는 현 환경, 이걸 벗어났을 때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게 가상의 어떤 하나의 존재하지 않는데 가상의 약속으로 이건 이거라고 하자라고 지칭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약속을 하면서 인간끼리 그렇게 소통하면서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실제 하고 있는 실물보다 그냥 상징하고 있는 형용사 또는 명사 이런 그 단어들로 표현하면 다 얼마든지 우리가 현실처럼 실제처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비로소 우리 인간은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사실 우리가 몸은 여기 있어도 우리가 대화하고 모든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모든 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기술 개발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사실은 개념으로 지어져 있는 약속, 그런 것들로 우리는 실제 물건처럼 다 소통하는 시대로 우리는 거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게 화폐죠. 또 그 대표적인 게 회사라고 하는 주식, 뭐 이런 것들로 우리는 기본 경제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전부 다 개념화된 가치들이에요. 실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걸 우리는 실제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는 종이 됐어요. 그 끝판왕이 뭐냐면 가상현실이죠. 이 가상이라고 하는 실제가 아닌데 가상으로 만들어낸 개념들로 소통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라고 믿어지게 되는 그 상태로 이 뇌가 진화해 오면서 이제는 영영 자연이랑 이별하고 우리는 가상으로만 소통하고 지내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오고 있어요. 그 상태가 되면서 우리는 사이버 세상을 만들어내 버렸죠.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자연에 없는 세상을 만들었죠. 가상의 공간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자연, 새로운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내면서 우린 여기서 적응하면서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살아요.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껴요. 코로나 시대 때 경험했죠. 아예 그냥 학교 수업을 다 학교 안 가고 사이버라고 하는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 안에서 수업을 해도 우리는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전부 다 비대면으로 다 무슨 물건을 주문하고 해도 실제로는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사이버라고 하는 가상의 현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약속되어 있는 개념으로 소통을 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상현실 세계를 만들어 놓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는 게 가상현실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는데 실제가 아니죠.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을 뿐이에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아는 사람이 돼 있죠. 그걸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친숙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인간은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의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버린 거죠. 그런 종으로 우린 진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죠. 인간이 뇌를 중심으로 진화했다라는 특징이 가상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이게 전부 상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실제가 아닌데 실제로 믿는, 이걸 우리는 너무나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최상위종이 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자연을 벗어나서 비로소 환경을 벗어날 수 있게 됐거든요. 생태계라고 하는 이곳에 우린 최적화된 일반 동물이나 식물처럼 그 환경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환경에 종속되지 않고 얼마든지 환경을 바꿔버려요. 다른 환경으로는 가버리죠. 그곳을 벗어나서 이사도 가고 이민도 가고 우주로도 나가고,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었던 근거가 이 환경이라고 하는 딱 리얼이라고 하는 요 실체, 요 종속되어 있는 지금 요 생태계 안에 난 벗어나면 죽는다가 아니라, 이거 벗어나도 살 수 있는 우리는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실제 세상이라고 보여진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실제 세상을 벗어나도 이 실제 세상이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가상이라고 하는 내 머릿속에 만들어낸 사람들과의 약속에서 일어난 개념들이 더 중요하고, 오죽했으면 이 추상적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린단 말이죠. 실제 가치가 아니라 추상적 가치, 존재하지 않는 가치, 우리가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있는 정의라든지 이런 그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꺼이 목숨을 버려요. 수상적 가치죠. 실제하고 있는 리얼이 아니라 가치라고 보여질 땐 전부 다 허상이죠. 이걸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라는 종이. 여기서 이제 딱 알게지는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지금 내 처해져 있는 이 지금 현재 현실, 우리는 이 갇혀있는 이 세상이라고 느껴지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일반 생명체들처럼 환경에 종속돼 버린 그 종으로서 그 환경을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여기 환경이 무너지면 난 죽는다라고 환경과 운명 공동체가 돼버린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이 환경보다 이것보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보다 더 우리는 큰 가치를 두는 것은 상상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믿고 있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 내 마음속의 세상, 또는 내가 이렇게 가치를 부여한 추상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 나는 내 무게중심이 더 기울어져 있고, 우리는 그런 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된 거다.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현실이라고 하는 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친구가 없고, 나는 지금 뭐 망했고, 여러 가지 현실이 지금 나를 옥죄고 있는 이 현실이 내 생태계가 여기에 픽스되어 있는 현실이라고 내가 딱 받아들이는, 요게 동물 같으면 여기 구속돼 버리는데, 우리는 이걸 벗어난다.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나는 지금 비록 이렇지만 현실은 내가 이런 상태이지만 나는 여기를 벗어날 수 있어. 나는 다른 생각할 수 있고, 나는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나는 내일을 위해서 지금 또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 개념을 새로 만들어서 여기를 벗어나 버려요. 이 생각 안 하고 더 이상 여기 있다라고 하지 않고 저기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곳에 있다라고 우린 훅 장소를 바꿔버리죠. 현재 있는 몸이 여기 있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보다 당장 앞으로 5분 후에 있을 그걸 위해서 더 우리는 신나죠.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다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최상위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그거였구나. 환경에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도구 사용하는 거 하나 몰라서 이렇게 몸이 고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환경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몰라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걸 또 알아차리셔야 돼요. 아, 인간은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종이지, 내가 이렇게 식물처럼 머리를 땅에 쳐박고 절대 못 움직이는 종도 아니었고, 내가 동물처럼 그縄바리를 떠나면 나는 생존할 수 없어서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 종이 아니라, 나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내 생태계, 내 환경을 얼마든지 지금 나는 여기 있어도 쑥 나는 생각으로 훅 벗어나서 상상이라고 하는 세계로 쑥 들어가거나,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으로, 또는 지금 5분 후에, 또는 당장 있는 요 상황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이거 지나가고 또 다시 새로 올 여러가지 나의 그 환경들, 나의 인연들, 나의 또 내가 만들어갈 나의 미래들, 이런 걸 보고 지금은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걸로 마음이 훅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개념을 바꿈으로 해서 이 현실을 벗어나서 다른 현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른 세상을 창조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내가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우린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다라면 끝나버린 거죠. 멸망해버려. 우리는 여기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거라고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서 지금 우리는 우주까지 가는 거예요. 환경을 벗어날 수 있다. 지금 속해 있는 나의 현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을, 이 순간이 끝나고 고정돼 버린 딱 정지된 화면이 아니라 나는 얼마든지 딴 곳에 늘 내가 생각으로 내 의지로 늘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앞으로 이 환경을 벗어나서 다행성 시대로 우주를 간다 어쩐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우주를 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당장에 10년 후를 갈 수도 있고, 내가 당장에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서 미국에 가 있을 수 있고, 어디든 내가 지금 갈 수 있구나, 나는 늘 이 자리를 벗어나서 언제든지 나는 이 환경에 종속되고 구속되지 않고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딱 알아차리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인간의 파워구나, 이게 뇌로 진화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이구나를 알아차리면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진화되는 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팁을 가지고 여러분의 능력을 하나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스터키 하나 더 가지는 거예요. 도구를 사용하는 마스터키를 내가 활용법을 아는 것처럼 환경을 사용하는 마스터키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든지 환경을 내 생각으로 인해서 바꿔버릴 수 있구나, 내가 지금 시제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을 얼마든지 미래 시제로 바꾸는 그 순간, 나는 현재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잠시 있을 후에 나의 마음이 이미 가 있는 그 순간, 지금 이게 씻은 듯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에너지가 나와서 여기를 벗어날 힘을 내가 비로소 얻게 되는구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아는 게 엄청난 힘이에요. 그게 두 번째 진화의 우리의 큰 우리의 그 장점이죠. 뇌, 브레인을 중심으로 진화하게 된 특징의 혜택이라면 혜택이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 진짜 더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몸이 동물처럼 그 환경에 고정된 상태로 딱 뭐 물고기 뭐 날짐승이면 날개를 중심으로 날아가고, 동물이면 또 각 동물별로 각종의 특성을 개화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신체가 아주 그렇게 딱 그 고정되어 있는 그런 종들과 달리 우리 인간은 몸이 플렉시블해요. 몸이 플렉시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어떤 특징도 없어요. 사실은 어떤 특별한 특징이 없단 말이죠. 뭐 두 발로 설 수 있고, 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손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어떤 동물보다 정교하게 뭘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른 어떤 동물보다 우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력한 파워가 몸에 있는 신체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물보다 우리는 다양한 행동을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온갖 동물 흉내를 다 낼 수 있고, 온갖 동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때그때 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추신경계 중심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동물은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이 운동 조절 능력을 개화시키는데, 이 동물들이나 이 식물들, 이 생명체들은 거기에 특화됐죠. 그래서 운동 조절 능력을 개화시켰어요. 그리고 이 운동 조절 능력 중에서도 특히 정확성, 운동 조절을 가장 정확하게 하는 쪽으로 동물들이 엄청나게 진화에 올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교하죠. 동물들의 모든 행동들을 보면 정교해요. 그 운동신경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
정확하죠. 고양이들 보면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촥 회전 낙법에서 자기 영락 없이 딱 그냥 상처받지 않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운동신경, 운동 조절 능력 쪽으로 진화를 했는데, 인간은 운동 조절 능력이 아니라 이 브레인 중심으로 진화할 때 운동 조절이 아니라 인지 조절 능력으로 진화한 거예요. 인간의 진화의 특징이 또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운동 조절 능력을 우리가 개화시켜서 정확성 위주로 했다면 몸이 그런 쪽으로 특화돼 버렸겠죠. 근데 인간은 유연성 위주로 진화해 버렸어요. 운동 조절 능력 중에서 동물은 정확성인데 인간은 유연성으로 진화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플렉시블하게 이 운동 조절 능력을 유연성 위주로 개화시켰다. 유연성이라는 게 무슨 고양이처럼 유연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우리 몸의 신체 반응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 몸이 굉장히 가변형으로 진화됐다, 이 말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운동 조절 능력이 우린 유연함이다. 몸이 아주 유연하게 잘 움직이는 체조 선수처럼 유연한 그 유연함이 아니라 기민하게 어떤 상태에서도 신체 반응을 순간순간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함. 그게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는 요 몸 상태가 요 에너지를 그대로 그냥 요 한 에너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기세가 등등하게, 이럴 때는 음매 기죽어 아주 기세가 위축되고, 이럴 때는 내가 아주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막 그냥 그 자신감이 풍성했다가 어떤 때는 기가 죽었다가 이런 것처럼, 또 어떨 때는 막 배가 고플 때는 온몸이 그냥 그 허기진 에너지로, 또 어떤 때는 배가 부를 때는 그냥 세상 다 여유로운 에너지로 몸의 신체들이 그때 내 신체 반응에 따라서 바뀌는 그 느낌들을 느꼈을 때, 이게 또 딱 인지 조절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내 감정을 조절해서 내 기억이라고 하는 것, 내 감정이라고 하는 걸 조절해서 내 신체 에너지를 다르게 낼 수 있는 걸로 바뀌었다, 이거.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생체 본능적 에너지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신체가 바뀌는 것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인지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서 나의 그때 기분이나 나의 기운에 따라서 내 신체를 즉각 조절해서 운동신경 형태로 유연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상태로 인간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게 됐다. 왜냐하면 중추신경계가 컨트롤하면서 말초신경까지 쫙 뻗어가는 온 신경계를 동원해서 몸의 모든 근육들이나 몸의 모든 생체 에너지들을 그때그때마다 신체 예산을 조절할 수 있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됐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서 몸의 에너지가 즉각 다르게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게 몸의 상태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에요. 딱 그냥 동물들은 그 에너지 그대로밖에 못 내지만 우리 인간은 다양한 어떤 동물의 에너지들을 그때그때마다 내가 내려고 하면 다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감정 표현을 다양하게 할 때마다 내 신체 에너지가 계속 달라질 수 있는 이유도 그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뇌가 신분을 바꿔버려요. 신분을, 나의 신분 자체를 바꿔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할 때 이런 에너지, 이런 사람이다 할 때 이런 에너지로 각각의 나의 위치값에 맞는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가 입장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바뀔 때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리고 그 정체성에 따르는 신체 예산이 사용되면서 다른 운동 출력이 나오게 조절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바뀌어 있어요. 그걸 흔히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염체라고 얘기하고 또는 자아라고 얘기하는, 나라고 정의 내린 하나의 인물이 다양한 사람이 내가 바뀌어질 때마다 나의 역할에 따라서 나는 다양한 신체 에너지가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다양한 내 육체 반응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고, 나의 의식이라고 하는 나의 의지라든지 나의 현재 지금 기분에 따라서 몸이 좋았다 안 좋아졌다는 게 금방금방 표가 나는 이유가 중추신경계를 중심으로 내가 즉각 몸을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바뀔 수 있게 이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방법만 알면 내가 더 이상 나는 요 몸 요대로 픽스된 상태니까 요 에너지밖에 없어라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우리가 환경에 종속되지 않고 환경을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내 몸의 이 신체 에너지도 내가 요 에너지가 다야라고 요 에너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이에요. 인간이 인지 조절 능력을 통해서 나의 인지 조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내가 딱 장착하는 그 순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목적 지향성으로 내가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도 바뀌고 나의 개념도 바뀌어서 내가 이 순간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됐을 때 이런 목적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전혀 다른 에너지를 내고 있는 그런 경험을, 내 신체의 능력들을 그때그때마다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인간이 뇌가 진화된 방식에 아주 특화된 방식이다. 이걸 우리는 사용하게 되면, 제가 빈몸 만들기라고 계속 수업하고 있는 이 팁이 이거예요. 정점이죠. 연기자들이 하고 있는 메소드 연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야, 나는 지금 자신감이 넘쳐, 나는 지금 아주 기뻐, 나는 지금 굉장히 막 그 마음이 편안해, 뭐 그 인지 조절 능력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탁 만드는 그 순간, 내 몸 전체가 그 에너지 대역으로 신체 예산이 바뀌어 가지고 그 파동을 가진 상태로 내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그게 인간이 이 뇌를 중심으로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이것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세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도구 사용하는 거 잘해야 되는 게 마스터키 하나고, 두 번째로 환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든지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듯이 지금 여기에 종속되지 않고 나는 얼마든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서 나는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진화된 특징이다. 두 번째 마스터키예요. 세 번째는 신체 예산 조절을 통해서, 인지 조절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금방 바꿔내고 내 감정을 바꿔서 금방 조절할 수 있고, 그때마다 내 신체 예산이라고 하는데 에너지들이 금방금방 다른 에너지가 나오게 우리는 플렉시블하게 조정이 된다. 그 세 가지 인간 진화의 그 특징들을 잘 활용해서 살아가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간의 그 문명이 어떻게 진화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속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든 간에 우리 요 세 가지 기본적인 핵심만 알고 그때그때마다 우리 이 원리를 잘 적용해서 살면, 시대가 바뀌어도 나는 내 중심에서 이 진화의 끝판왕이 어디로 가든 간에 핵심은 놓치지 않고 우리는 늘 챙겨 먹을 수 있다. 그걸 오늘 잘 좀 이해해 보시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요 세 가지를 좀 잘 붙들고, 그렇지, 나는 도구를 얼마든지 잘 활용해서 지금 나의 신체적 그리고 나의 환경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걸 난 쓸 수 있어 하고 도구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나의 환경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현실에 나는 더 이상 함몰되지 않고 얼마든지 나는 생각을 통해서 바꿔나가면서 긍정적인 생각, 미래에 대한 나의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나는 희망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는 극복할 수 있어 하는 에너지가 나오게 할 수 있고, 신체 예산을 조절해서 인지 조절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즉각 내 신체 예산을 바로바로 다르게 쓸 수 있다. 요걸 딱 잡고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안녕.